자, 드디어 올해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가 공개가 되었습니다. 와,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벌써 끝났네요. 우리가 올해 시작한 지 좀 얼마 안 된 것 같다라고 느꼈더라도 벌써 6평을 봤으니 이제 9평과 수능은 또 금방인 거 알죠? 이번 6평 좀 평이했다라는 말이 많죠. 그러나 평이했다라는 말이 좀 되게 애매합니다. 누군가는 어렵다고 느끼고 누군가는 쉽다고 느끼지 보통 평이하다는 거는 학생들은 잘 못 느끼거든요. 그러면 어렵다 느낀 친구들은 공부가 더 많이 필요한 거고 쉽다 느낀 친구들은 잘하고 있었으니까 이것을 잘 정비해 나가면 좋겠죠. 여러분들은 계속 마음을 잡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. 그럼 오늘은 우리가 6평 이후의 학습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. 여러분들이 진짜 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. 이건 여러분들이 받는 성적표가 아닙니다. 진단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성적표는요. 수능날 나오는 게 유효한 거고요.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그것에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. 다만 진단은 유심히 봐야 됩니다. 내가 독서에서 흔들렸는지 문학에서 흔들렸는지 선택 과목부터 삐걱거렸는지 이것들을 잘 고민해 봐야 되고요. 오늘은 제가 영역별로 어떻게 좀 접근을 해봐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. 일단은요. 영역별로 나눠서 오답을 꼼꼼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. 이게 지금 6평 바로 다음 날이지 않습니까? 이 6평 바로 다음 날 너무 해설 강의를 의존하지 말고 본인이 한번 스스로 오답을 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라는 걸 꼭 기억해 보세요. 자기 혼자서 다시 풀어보면서 내가 풀 수 있었는데 놓친 건 아닌지 혹은 내가 다르게 풀 수 있었는데 너무 돌아간 건 아닌지 등등을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해설 강의를 보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고요. 영역별로 다 정말 조각조각 나눠서 접근을 해봐야 돼요. 예를 들면 여러분 독서 같은 경우에는요. 여러분들이 이번 독서를 조금 어렵게 봤다 혹은 내가 점수가 안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급해지면 안 됩니다.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양치기거든요. 내가 양을 채우면 수능날 독서를 잘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한 지문을 보더라도 꼼꼼하게 제대로 나만의 읽기 방법을 세워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. 만약 이번 독서가 흔들렸다면 앞으로 하루에 3지문 풀어야지 5지문 풀어야지 이게 아니라 하루에 한 지문이라도 제대로 나만의 방법으로 읽겠다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. 가장 좋은 재료는 뭐다? 평가원 기출입니다. 여러분들이 독서는 너무 조급해지지 말고 제대로 분석해가며 읽자라는 걸 기억하고요. 두 번째, 문학입니다, 여러분. 문학은요, 연계가 가장 체감이 잘 되는 영역인데요. 아마 여러분들이 평가원 시험을 볼 때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. 분명 본 건데 모르겠다. 분명 내가 수특에서 봤는데 좀 기억이 안 나네?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. 이게 바로 맹점입니다. 여러분들이 EBS 연계 공부를 했는데도 실전에서 점수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냥 봤다 뿐이지 내 것으로 못 만든 겁니다. 그래서 이제부터 문학은 연계 작품을 그냥 봤다 공부했다의 기억이 아니라 내가 이걸 정말 문제에서 판단 가능한가까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. 세 번째,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요. 특히 언어와 매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양을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어려웠다면 어디가 어려웠는지를 정확히 체크해서 개념을 제대로 채워야 합니다. 물론 개념 전반이 무너져 있으면 솔직한 말로 화장런이 답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라 어느 부분이 어렵다라고 느낀다면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은 6평 이후 여름방학이겠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, 화법과 작문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요. 일단 시간 싸움에서 견뎌야 합니다. 계속 13분에서 15분 내에 내가 이 화작 세트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을 계속 해야 되고요. 여러분들 화작이 볼 개념이 많이 없는 건 맞지만 문제풀이의 루틴조차 그냥 없으면 안 됩니다. 문제풀이의 루틴 잘 세워야 되고요. 어디에서 주로 함정이 발생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. 그걸 잘 보려면요. 기출 분석을 많이 하고요. 두 번째는 사설 컨텐츠를 이용하든 화작의 컨텐츠를 많이 풀므로써 주로 이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떤 선지가 배치되는구나. 이럴 때 내가 이런 걸 꼼꼼히 봐야 되는구나 하는 감각이 날이 서 있어야 합니다.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 풀 때 무디게 접근하면 안 돼요. 이런 건 이렇게 나오지 저런 건 저렇게 함정이 생기지 라는 것들이 본인 머릿속에 잡혀야 한다라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6평 이후에 공부 방향을 잘 잡아서 정말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건 수능이잖아요. 6평 잘 봤다고 기쁠 거 없고 6평 못 봤다고 슬플 거 없거든요. 근데 수능은 못 보면 좀 많이 슬프겠죠.
되겠죠. 자, 그리고 이제 6평이 끝났으니까 점차 여름방학을 향해 가게 될 겁니다. 여러분들이 계속 더워지는 날씨에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세워야 된다. 그리고 이 시점에 가장 경계해야 될 마음은 재수하면 더 높은 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입니다. 쌤도 늘 말하지만 당사자성 발언이죠. 저도 고3 현역 때 재수하면 최소 어디는 갈 것 같은데 지금의 나는 너무 불안전하고 내년에 나는 정말 완벽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었거든요. 그건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더라고요. 이거는 제가 경험자로서 꼭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니까 너무 재수에 흔들리지 말고 재수생이라면 삼수에 흔들리지 말고 삼수생이라면 사수에 흔들리지 말고 올해 잘 끝내겠다는 마음, 시간이 없다는 마음보다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남은 시간 잘 활용하며 원하는 목표에 꼭 다가가길 바라겠습니다.